자, 지금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한 김영호 씨. 어제 해명을 내놨는데 과연 그게 해명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한번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해명한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장문의 해명의 글을 김영호 씨, 그러니까 유민 아빠죠, 가 올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그 유가족의 분노는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상당히 지나쳤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모두 두 번의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예. 4월 17일 직후입니다.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찾았었던 때죠. 그때 그 김영호 씨가 저와 같은 욕설을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호 씨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내가 뭔가 발언을 하려는데 경호원들이 뒤에서 제지를 했다, 잡아당기면서.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경호원한테 한마디 했던 것, 그러니까 본인이 욕설을 했냐 안 했느냐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경호원한테 항명을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저 얘기 말고도 지금 대통령에게 욕설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죠. 예, 그것은 이제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유가족들이 이제 대통령을 만나게 했다 하면서 청와대로 갔던 그날입니다. 물론 가지는 못했죠. 도중에 막혀 있었으니까요. 근데 청와대 앞에서 김영호 씨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런 개 XX들이 웃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X도 똑같은 거야. 라면서 이런 욕을 한 것이고, 예. 제가 방송상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 문자를 썼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역시 해명을 했습니다. 하소연을 하러 간다는데 이런 길도 안 터주고 우리를 비웃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라는 여기 욕설을 쓰면서 그러니까 저 모양이니까 대통령도 저 모양이라고 했던 것이다 라면서 나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을 뿐이다라는 또 다른 해명을 실었습니다. 근데 김정환 기자, 네. 저 지금 해명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설명한 거지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영상에 잡히면서 누가 봐도 도가 지나친 언행을 했다는 것이 바로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로 그 이유가 되겠죠. 예. 지금 김영호 씨에게는 첫 번째 진도체육관에서 한 거는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경호원한테 설명이 된 했다는 거죠. 거고 예. 두 번째 거는 대통령한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서로 다르게 해명을 하고 있는 다만 거죠. 이제 저 모양이라고 했던 것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어쨌든 해명이 될지 안 될지 시청자분들께서도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어쨌든 자식을 잃은 어떤 절박한 심정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이것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종대 국장. 김영호 씨가 사실 이제 딸을 잃었고 예. 그리고 진도체육관에 있을 때 상당히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였다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설령 대통령한테 욕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가 비난이 있으니까 나는 경호원한테 욕설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물론 직위는 높고 그러지만은 경호원이라고 욕설을 해서 됩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정당한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청와대에 갔을 때 경호원들이 막은 부분, 김영호 씨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러 간 거니까 그거는 자기의 정당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러 간 건 맞다. 예. 그러나 설령 경호원들이 막는 것도 지시를 받고 막는 건데 거기 자리에서 자기가 권리가 행사가 방해된다고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또는 경호원들한테 욕설을 하는 것까지도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자체를 김영호 씨도 잘 알고 앞으로 행동하는데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호 씨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차라리 비통함에 잠겨서 이성을 잃었고 다소 좀 도가 지나친 언행을 했지만 우리의 진심과 본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갈 때는 제가 그 동영상을 봤었는데 심상정 의원이 김영호 씨가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잠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 여러 차례 제지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호원들한테 그런 욕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의 얘기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유민이 엄마가 오늘 첫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유민이 엄마는 언론은 접촉을 굉장히 피해 왔었는데 네. 아마 김영호 씨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자식을 잃은 엄마의 심경, 또 아빠의 심경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용호 씨와는 2003년에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민이 엄마가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김용호 씨는 나와는 연락을 안 하고 있다. 현재 둘째 딸하고만 연락을 해요. 저희한테 김용호 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기자가 계속 질문하니까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상당히 그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어쨌든 김영호 씨가 예전에 이혼을 한 뒤에 자식과 부인에 대한 어떤 부양의 의무 이걸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마 유민이 엄마의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데 대한 감정이 좀 묻어있지 않나 이런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가 본 그 유민이 엄마의 상태가 상당히 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이 예. 손을 막 떨고 눈빛이나 이 모든 게 굉장히 처연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아픔이나 이 상황이 굉장히 아주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 외삼촌, 그러니까 본인의 동생이 올린 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해요. 자, 그 글이 처음에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던 그 글이죠. 유민이 외삼촌이죠. 예. 그 이제 기저귀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 이혼하고 10년 동안 우리 누나 혼자 애 둘 키우는 동안에 예. 당신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끝이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올렸고 예. 이제 그 김영호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해명을 했었죠.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였지 그동안에 딸들하고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올렸을 때 이 글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유민이 엄마가 했었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유민이 엄마가 오늘 언급을 했습니까? 내가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는 알려진 바로는 화를 냈다. 왜 예. 그런 글을 올렸느냐라는 이야기였는데 내가 왜 화를 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자의 평가는 어떤 참사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이제 그 인상평이었고요. 유빈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분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 분명한 것은 이혼한 남편과 상당히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김영호 씨는 병원에서 단식 후유증 때문에 입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김영호 씨가 아마 완쾌가 되면 또다시 이제 투쟁 노선에 어떤 참여를 하겠다 이런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궁금한 게 논란이 하나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이 지금 이 동부시립병원의 주치의인 이보라 씨, 의사죠. 이분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를 좀 요청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난달 29일이죠. 8월 29일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예. 동부시립병원의 이보라 내과 과장에 대한 신상 경력 조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예.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요청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노조 경력, 당적 확인 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국정감사법 관련해서도 사생활 부분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자료 요청을 받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동부 그 시립병원에서도 그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노근 의원이 어떻게 보면 동부시립병원은 서울시가 위탁을 해서 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노조 경력, 당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예.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맞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노근 의원실에 도대체 왜 그 자료를 요청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시의 감사 대상이고요. 법리적으로나 공무원에 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이런 입장이셔서요. 서울시 시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정치적 중립이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확인을 해보고 현황을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지금 관심이 좀 끌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통령의 인척이 지금 단식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바로 제 부인 신동욱 씨인데, 아니 이분 도대체 왜 단식에 지금 합류를 한 건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일종의 실험 단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험 단식이요? 실험 단식이라고 예. 합니다. 무슨 뭘 실험하는 겁니까? 단식 규칙을 그대로 예. 따라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지금 저 사진 속의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 제부죠. 신동욱 씨입니다. 본인이 단식에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하는데 24시간 동안 물과 소금만 먹어야 하고 하루에 마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같은 걸 재면서 과연 얼마만큼 인간이 버틸 수 있는지 저 보이시죠? 실험 단식이라는 이 팻말을 달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곡기를 끊는 겁니다. 즉 죽음까지도 감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실험 단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거기에 상당히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투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것인데 이 대한민국 8월 9월에 단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식을 해서 뭔가를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아마 저 신동욱 씨의 지금 심정이 아닌가 싶은데 김영호 씨를 겨냥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호 씨가 40일 단식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과연 그만큼 버틸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다소 좀 부적절한 어느 모 국회의원의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혹시 뭐 다른 편법을 써서 어떤 그 단식을 그냥 이어가는 듯한 어떤 행동만 하는 것 아니느냐라는 뉘앙스의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조롱성 이벤트가 아니냐라는 예. 그런 해석까지 낳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 테니 40일을 과연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한번 봐봐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네요. 나도 비슷한 연령 또래이고 예. 나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40일 동안 못 버티겠더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결국은 김영호 씨의 40일 단식에 대해 어떤 흠집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신동욱 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인데 네. 박근영 씨보다 13살이 지금 연하예요. 그래서 크게 화제도 됐었고 예. 근데 결혼식에 정작 대통령은 또 참석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2009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이 본인의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죠. 예. 거기에 그러니까 동생 박근영, 그러니까는 지금은 본인의 아내인데요. 저 사진 속에 13살 연상의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그 박근영 씨의 유경재단 운영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데 있어서의 배우가 예. 바로 그 언니였다라는 비방의 글을 40, 50여 차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예. 고소하는 그래서 집안의 싸움이 외부로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좀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예. 했었죠. 아마 신동욱 씨가 저 혐의로 실형까지 산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뒤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과도 2년 교류가 6개월의 없었죠. 실형을 살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근데 이제 그 신동욱 씨, 박근영 부부가 그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언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예. 다소 화해 무드가 이제 조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